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 오늘 한 11%씩만 올라갑시다. 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급등을 좀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나스닥은 2.2%, 기술주의 랠리가 상당히 돋보였죠. 특히 엔비디아, 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S&P 500도 1.54. 일단 기술주가 주도를 좀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에 계속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시에 2조 달러로 환급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뭐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관세 그거 위법이야? 야, 그렇다면은 돈 돌려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물론 돈을 안 줄 거예요. 돌려받지는 못할 텐데 일단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냥 관세가 적합하다라고 나와도 그냥 지금과 달라질 거 없고요. 위법하다라고 나오면은 뭔가 또 다른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믿자의 본전인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이제 60번째 마지막 주주 서한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워렌 버핏이 이제 물러난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 얼굴 보니까 또 많이 늙으셨더라고. 네, 나이가 많으시죠?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딱 그 나이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탁 물러나는 그 모습 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조 원에 달하는 거, 그것도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빨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멋지네요. 그죠? 네, 멋집니다. 매년 한 번씩 발행이 되는 이 주주서한을 60번째. 야, 계획이 됐던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되고요. 자, 아무튼 역사가 또 바뀌는 거죠. 역사가 또 바뀌는 거고, 또 새로운 또 영웅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뉴스는 뭐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역대 최장 셧다운이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중국 판매가 아주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3.6%, 기술주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상승이 좀 있었다. 엔비디아 6% 급등한 거죠. 5.8%, 팔란티어 8.8%. 자, 오늘 우리나라 소부장이나 삼성전자나 등등이 또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뉴스가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네. 네. 요것도 뭐 있나요? 네, 뉴스가 재료가 뭐 특별하지 않네요. 네, 일단 셧다운이 뭐 종료됐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여기 있네요. 트럼프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시에 2조 달러로 환급해줘야 된다.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된다. 네, 야,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밑자 본전이에요. 밑자 본전이기 때문에 요 상황들은 뭐 미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뭐 크게 연결고리는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한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이제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2조 달러다라고 하면서 아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런 정도 이야기. 글쎄요. 뭐 일단 요거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셧다운 해제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요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세한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아 보여요. 뉴스가 계속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셧다운은 종료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셧다운은 어쨌든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경제에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담 요소도 같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얘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요것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좀 불확실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뭐랄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워렌 버핏. 네. 후계자를 신뢰할 때까지는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조용해지겠다. 네.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뉴스가 많지 않네요. 네. 중국의 힙이 엇갈린 뷰티 업계, 아모레는 웃고 LG생건 애경산업은 울었다. 요즘에 뭐 그 화장품 관련한 부분에서 아직도 이제 그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하던데, 뭐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APR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중국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화장품 쪽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탈중국을 해야 된다.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요거 보시면 일찍이 탈중국에 성공한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훌쩍 증가했다. 근데 여전히 중국의 발목을 잡힌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실적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매출이 1조 169억 원, 영업이익은 919억 원이다 되어 있는데 증가세를 보였죠. 네, 다른 거는 안 나와 있나요? LG생활건강, 네, 애경산업은 올해 매출이 169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 감소한 73억 원이 나왔네요. LG생활건강은요, 네, 매출도 줄었어요. 매출이 1조 5,800억, 마이너스 7.8%,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증가했네요. 462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애들,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뭐냐? 중국 시장 이외에 다른 곳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중국에 휘둘리게 되면 얘네들에 의해서 이게 좀 뭐랄까요? 매출이 좀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빠져나오려면, 또는 애경산업도 빠져나오려면 지금은 다른 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뭐 물론 중국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들 나올 때 중국인들이 뭐 좋아요 하지만 뒤로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네 거 팔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 너무 집중하면 그쪽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주식을 몰빵을 칠 때는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을 몰빵을 치게 되면 그 종목이 올라가면 땡큐지만 아니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산 투자,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투자처를 분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었을까요? 환율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소부장이라는데, 소부장이 원래 먼저 올라가지 않았나요? 뭐, 물론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대표주니까 쭉쭉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증권가들이 소부장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목표 주가가 너무 그럼 과해지나 싶은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중하고 있는데, 원익 IPS 이게 8만원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스페타시스 13만원, 해성 TS 65,000원, 솔브레인은 35만원, 이오테크닉스 33만원,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상향을 진행을 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요즘에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득달같이 올립니다. 쭉 올려버리죠. 그냥 계속 올려요. 뭐 그걸 왜 그렇게 그 가격까지 올리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리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증권사 목표 주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죠? 현재 주가와 뭐 한 20% 내외, 네, 그 정도 목표 주가라면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목표치는요, 주가가 그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주가 추이나 뭐 그 산업 동향 또는 이제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네, 가까운 곳에 목표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더 오른다가 핵심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너무 멀리 있는 거. 지금 하이닉스가 6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간다. 물론 언젠가 가기는 갈 수 있어요. 근데 100만원 간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뻥튀기 시켜놓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사보자.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네? 야, 2배는 더 가겠네? 이 생각이 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투기성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이 뭐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뭐 네, 장담할 수 있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지만, 뭔지 아시죠? 네. 네, 일부러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를 일부러 좀 과하게 올린다거나 그런 형태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요즘에 이제 그 대덕전자 이게 PCB 기판 요쪽이 또 관심들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CB 기판 요쪽 관련주들 또는 웨이퍼, 전공정, 뭐 후공정,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잔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쪽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매수를 추격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부장도 네,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가 좀 벅찬 구간까지 많이 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아직 안 올라간 소부장들을 공략하시면 모르겠지만 네,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갖고 계시면 홀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면서 살금살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보시고, 엔비디아 6% 급등, 네, 기술주 전체적으로 다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까지는 빵 치고 올라갈 거다 보입니다. 그죠? 자, 급등한 주가가 어닝 쇼크의 원인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이러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원전 열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폭등이 일어났는데, 원전 붐을 타고 급등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2,8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1,370억 원. 야, 이거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많네요.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가 기대 못 미쳤고 두산 마켓의 실적도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이 뜻밖의 복병이 됐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전지가 이래서 주가가 크게 내려갔잖아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럼 주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도 같이 올라가? 그럼 주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이 돼. 즉 성장률이 정체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고점을 찍게 되고 주가가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러운 요소도 좀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점이 기점이 된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거래. 그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진출해가지고 뭐 수주 따내고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보면 일단은 뭐 확실히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좀 낮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실적보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 어닝 쇼크라고 시장이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쪽이고요. 뭐 그 외에는 뭐 기술주 다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때문에 이제 뭐 금융주, 증권주 뭐 주목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로봇 관련한 얘기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오늘은 뭐 그냥 다 올라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 기술주 급등. 기술주 급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도 잘 올라가고 셧다운에 대한 기대감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용거래 융자가 26조 돌파하면서 반대 매매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 반대 매매가 많이 늘어난다. 이 생각보다 장이 좋은데도 손실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거 뭐예요? 무리하게 고점에서 빚내서 투자해갖고 변동성에 당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무조건 나와요. 어떤 장이든 내려가는 장이든 올라가는 장이든 내려가다가도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급등할 때 따라붙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급등할 때 따라붙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면 당장 올라가는 거 좋죠. 근데 한번 쾅 하고 떨어져 버리면 얘네들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쾅 하고 떨어져 버리면 내가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이제 비투로 레버리지를 걸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투로 레버리지 걸은 데다가 레버리지를 한번 또 걸어. 그렇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변동 불안감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항상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고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따끈따끈 후끈후끈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일단 반등,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겠다. 그래서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까지 일단 올라가고요. 중요한 건 만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가면 내일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치고 올라갔다가 오후에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야말로 아침 포인트가 아니라 오후에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올랐다가 그냥 슬금슬금 조금만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매매를 건너뛰고 내일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찾아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따가 또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